오늘은 이제 28장 두 번째 시간 평면기하에서 일부 일정 값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때 그 319페이지 사인버치 코사인버치 활용과 일정값 계산하기. 이 평면기하에서는 이제 그 일부 일정 값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때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예를 특수예로 전환시키고 정해진 값을 계산한 다음에 일반적 결론을 유도한다. 이때 이제 이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 많이 활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예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이 원의 내부, 원을 하나 그리시고 반지름이 R입니다. 원의 내부에 현이 AB랑 CD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AB랑 CD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뭐 여기는 수직이 될 거고 수직인 연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일정하냐? AB 제곱, CB 제곱, AC 제곱, AC 제곱, CB 제곱, BD 제곱, DA 제곱. 일정한 값을 임을 증명해라. 이제 이렇게 문제에 나왔는데, AC 제곱, CB 제곱, BD 제곱, DA 제곱. 그럼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만 틀어냅니다. 덥다기보다는 조금 합니다. 뭘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응? 뭐 다른 방법, 그 피타고라스에서 방법이 좀 있나요? 쓸 수 있는 게?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일정 값을 물어보는 거거든. 피타고라스에서 다른 방법이 있지만 그건 일정한 값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사인 법칙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 지금 이용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일단 저 ABD 여기를 D라고 합니다. 요걸 일단은 알파라고 하세요. 그러면 BDC 여기는 90도니까 여기는 90-알파입니다. 사인 법칙을 좀 사용해 볼게요. 사인 90-알파분의 BC가 2R입니다. 알겠어? 여기 뭐 삼각형 BDC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분 BC라는 게 2R 사인 90-알파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사인 90-알파는 코사인 알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R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가 있어요? 저 DA 보여요? DA? 네, 삼각형 ABD에서 사인 알파분의 AB가 2R이거든요. 마찬가지로 AD를 구해보니까 2R 사인 A, 사인 알파. 이거 사인 법칙 쓰는 거지. 지금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배웠으니까 잘 활용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요거 두 개로 뭐가 나오냐면 BC 되고
AD 제곱 이게 뭐냐면요. 요거 제곱하면 2R 코사인 알파의 제곱 2R 사인 알파의 제곱. 그래서 이게 4R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4R 제곱 사인 제곱 알파니까 4R 제곱이 되겠죠?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 1이잖아. 일정합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쪽 삼각형을 또 하면 뭐가 나올까? BC제곱 AD제곱 했고 AC제곱 BD제곱 하면 똑같이 뭐가 나올까요? 4R제곱이 나오겠죠? 맞아? 똑같은 방식으로 4R제곱이 나와. 1점.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8R제곱으로 일정하다. 여기서 R은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네. 이걸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구나. 일정한 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6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6번. 예제 6번. P는 일정한 각 BAC의 이등분선 위의 정점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하고 연습 문제를 좀 풀이를 조금 할 거예요. 그리고 달문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달문을 뭐 다 끝낼 수는 없어요. 양이 좀 많아서. P는 일정한 각 BAC의 이등분선 위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 ABC 근데 두 점 AP를 지나 각 BAC의 두 변 ABAC와 두 점 MN에서 만나는 임의의 원을 그린다. 선분 AM하고 AN이 일정한 값임을 증명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ABC. BAC의 이등분선 위의 정점에 P가 있습니다. P가 있는데 AP를 지나고 각 BAC의 두 변 ABAC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 P고요.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면 MN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 MN.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임의의 원을 그렸어. 그럼 AM 더하기 AN이 일정한 값임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AM하고 AN이 일정값을 보이려면 당연히 이제 아까 저기 했던 것처럼 일단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일단 그어보시고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연결했습니다. 일단은 저기 알파 이게 어차피 같으니까 알파잖아요.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사용을 또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끼임각이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 사용하는 건 알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요 원에서 원주각이 같으면 이 현이 같기 때문에 PA와 PB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PAM하고 PAN을 보세요. 여기다 이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AM하고 AN이 지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각형에다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PM제곱은 우리가 이제 그 길이를 한번 좀 놔볼게요. AP를 우리가 T라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AM하고 AN은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AM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배 AM T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겁니다. 코사인 법칙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준 기하 공식집에도 코사인 법칙 증명이 다 돼 있고, 대수 과정에서 코사인 법칙을 배우거든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일단 공식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먼저 공식을 증명을 하시고, 공식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런 문제 기하에서 이렇게 적용한다,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처음에는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걸 계속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기하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잘 활용을 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이 지름길에 있는 예제와 연습 문제를 잘 풀면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영재고를 대비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꼭 영재고만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이제 대수단원에서 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수능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PAN에다가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면요 마찬가지가 나옵니다. PN제곱은 AN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배 AN T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럼 이제 이걸 여러분이 서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2차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PM제곱이라는 거는 이 PM제곱하고 PN제곱 똑같잖아요. 이건 똑같거든요. PM제곱하고 PN제곱은 똑같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서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M제곱이 있잖아요. AM제곱의 2차 방정식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 생각하세요. 1번, 2번. 1번을 보시면 이걸 AM제곱에 관해서 내림차 정리하세요. 그 다음 여기에 또 AM이 있습니다. 2T 코사인 알파 하고 A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T제곱 마이너스 PM제곱, 이건 이제 상수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AN에 관해서 내림차 정리합니다. 2배 T 코사인 알파 곱하기 AN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PM제곱, 이게 0이거든요. 네, 이렇게 나와요, 식이. 그러면 이건 어떤 식이냐면 AM을 X로 치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봐보세요. 1, 2번을 이렇게 쓰는 거야. AM하고 AN을 만약에 X로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2T 코사인 알파의 X T제곱 마이너스 PM제곱 제곱은요 요 밑에도 똑같잖아. PN하고 PN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이 뭐라는 소리입니까? AM하고 AN 이런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배웠잖아. 두 분의 합. 왜냐하면 두 분의 합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가지고 2T 코사인 알파가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T의 값은 일정하잖아요. T의 값은 알파도 일정하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도 일정해. 그래서 2T 코사인 알파가 일정하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고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BT의 정리를 이용해서 일정한 값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보시고 정리하세요.
이제 여기 3번 내용이에요. 일정한 값을 일정한 값 계산하기. 이게 3번 일정한 값 문제. 요걸 설명했더니 4번에서 사인 코사인 하면 극값 구하는 게 나옵니다. 이 4번에 이제 극값 구하기라는 게 나와. 극값 구하기. 정리하시고요.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 극값 구하기라는 게 뭐냐면 줄 좀 꺼봐요. 321페이지. 문제의 조건이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정리했어. 함수식을 세운 다음 삼각함수 또는 이차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극값이 여러분 뭐 최대값 이런 거 구하는 거잖아요. 최대값, 최소값.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제 4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많이 나와요. 4번 내용. 극값 구할 때도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많이 활용된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 이제 7, 8번 이제 할 거예요. 이해했어? 그 다음에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4번이 극값 구하기 문제인데요. 이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얘가 알파가 되거든요. 예. AB와 AC가 A로 갔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요. BC를 변으로 하여 바깥쪽에 정삼각형 BCD, 정삼각형 BCD입니다. 예, 정삼각형 BCD 그렸다. 꼭지각 A가 어떤 값을 가질 때 3번 AD가 가장 길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A가 몇 도일 때 저 꼭지가 AD가 가장 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거는 당연히 수직 이등분 될 것 같아. 수직 이등분 이렇게. 요 길이도 같고요. 맞아요? 그럼 당연히 요 각은 정삼각형인데 수직이 되니까 30도가 될 거예요. 맞아요? 맞아, 맞아. 여기는 이제 60도가 되겠죠? 2대 1대 루트 3. 뭐 이런 걸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요 ABD 이 각은요, 각 ABD는 150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 맞죠? 맞아? 왜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30도니까 이 각은 150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AD가 저 각이 몇 도일 때 AD가 가장 기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돼요. 잘 보세요. 사인 법칙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삼각형 ABD에다 적용하는 거야. 알겠죠? 삼각형 ABD. 그러면 사인 150 마이너스 알파분의 AD라는 게 맞아요? 이해돼? 그 다음에 사인 30도분의 AD 이게 ER입니다. EA 여기서 우리가
사인 150 마이너스 알파분의 AD나 사인 30도분의 AB나 이거 다 뭘로 봤습니까? 뭐예요? 이 값이 얼마야 이거? 요거는 A고 요거는 2분의 1이니까 2A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요거랑 이거 보세요. 3번 AD는 어떻게 구합니까? 2A 사인 150 마이너스 알파잖아. A 알파 그죠? 근데 사인은 우리가 사인은 이렇게 되는 건 알지? 사인이랑 코사인. 사인이랑 코사인은 최대가 1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커봤자 이거는 1입니다. 이게 아무리 커봤자 최대값이 요거는 1이기 때문에 2a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사인 150 마이너스 알파가 1이거든요. 그럼 150 마이너스 알파는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60도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몇 도일 때가 가장 이게 최대가 되는 거죠? 꼭지각이 120도일 때. 120도일 때 AD가 가장 길고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최대값이 2A가 된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극값 구할 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제 8번으로 넘어가면요. 일단 평면기하에서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예제,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앞으로 평면기하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여 삼각형 유형을 판정한다. 유형 판정. 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많이 사용됩니다. 네,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이제 뭐 대수를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뭐 이게 조금 생소하니까 좀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수를 공부하게 되면요, 이게 엄청난 효력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고, 뭐 지금 대수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이 느끼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어떤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제 8번 같은 경우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건데 삼각형 ABC가 있는데 뭐 이 스몰 ABC는 뭐 길이겠죠. 삼각형 ABC 길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요거이면서 sin A 곱하기 sin B가 4분의 3입니다. 그럴 때 삼각형 ABC의 유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일단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일단 요거를 1번이라 하시고 이걸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 유형을 결정해라는 거는 뭐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번을 한번 보세요. 요걸 여기다 곱해주면요. 곱해주세요. AC제곱, BC제곱, CC제곱.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일단 없어지고, 이걸 이제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씩 묶어볼게요. A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C가 나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네.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됩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되죠? 맞아?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a 플러스 b로 묶어주면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 근데 a, b, c가 삼각형의 세변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게 나옵니다. a, b. 네, 여러분 이걸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c를 한번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갈게요. 이 코사인 c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코사인 법칙에서. 왜냐하면 이런 걸 보면 코사인 법칙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분자가 AB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C는 몇 도입니까? 60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사인 법칙을 사용할게요. 사인 A는 2R분의 A죠. 여기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가 됩니다. 이게 4분의 3. 그러면 약분을 하시고 4 없애버리고 약분에 4를 곱하고 R제곱을 여기다 곱하면 이제 AB는 3R제곱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응?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 사인 C분의 C가 2R입니다. 왜냐하면 C가 60도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 60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인 60도, 60도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2분의 루트 3분의 C가 2R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여기다 곱해주면 C는 뭐가 되냐면 2R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R. R은 뭐예요? 루트 3분의 C가 나옵니다. R은. 네. 이해됩니까? 네. 이걸 어디다 대입합니까? 여기. 방금 여기 했잖아. 여기다 이걸 대입을 하세요. R 대신에. 그래야지 A, B, C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잖아. 여기서 요 식이 하나 있고요. 요 식하고, 요 식에다가 이제 요걸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A, B라는 게 3에다가 루트 3분의 C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A는 여기 3분의 C제곱이니까 약분하면 C제곱이 나와. 알겠어? 요거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 요거 A, B를 저기다 넣으면요. A제곱, B제곱, C제곱이 C제곱이 되거든요. 아, 넘겨주면 AB가 지금 C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뭐 나옵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가 나와요? 2C제곱이 나오죠? 맞아요. 근데 C제곱이 뭡니까? AB니까 요게 2AB 넘어가 마이너스 2는 0이 나와서 잘 보세요.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A는 B. 맞아? 근데 요걸 여기다 넣으면요. B 대신 A를 넣으면 A제곱은 C제곱이 돼서 A는 C도 나오고요. B제곱은 C제곱 나오니까 여기 다 똑같다. 뭔 삼각형이 되는 거야? 정 삼각형. 알겠어? 요런 식으로. 이 문제도 뭐 상당히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어떤 것 같아? 잘 괜찮은 것 같은데 1번 있잖아요 1번 28번 연습 문제. 이게 루트이고 사인 법칙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어떻게 쓰면 되죠? 코사인 법칙도 사용해야 돼. 응? B로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 B제곱은 이해돼요? 코사인 법칙. 우리 사인 법칙 두 개 활용해야 될걸? 이거 제곱 2 루트 2 루트 마이너스 1 코사인 135도. 맞아? 코사인 135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90 곱하기 1 플러스 45도죠?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2, 4 보면은 얼싸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돼. 알겠어요? 그럼 B제곱은 2 플러스 이거 전개하면 4 마이너스 1이 1, 3 이거 약분하고요. 플러스로 만들면요. 분배하면 맞지? 플러스 되지? 맞아? 여기 없어져서 B는 2가 나오고요. 알겠어?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죠. 맞아? 사인 A분의 루트 2가 사인 B분의 2는 사인 C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맞아요? 여기서 이제 사인 A 값 나오죠? 또 여기서 사인 C. 맞아? 여기서 A는 어떻게 구합니까? 사인 135도는 얼마예요?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여기서 사인 A는 약분하고 1이니까 2로 나누면 A는 몇 도? 맞아? 맞아 안 맞아? 아 그러니까 165도니까 이거는 15도 이렇게 보면 되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괜찮아?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풀어? 2번도 또 해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돼.